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미정희입니다. 부모님들 요즘 집안에 자꾸 짐이 늘어나서 걸려 넘어질까 걱정되시죠? 먼지 쌓인 구석을 볼 때마다 기침 나오고 마음도 괜히 답답해지지 않으세요? 사실 이런 불편함은 나이 들수록 더 민감해지는 자연스러운 변화인데 그대로 두면 호흡도 거칠어지고 잠도 얕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고 부드럽게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길이 있어요. 힘껏 대청소가 아니라 오늘부터 길 열기처럼 사소한 정리 한 가지씩만 바꾸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노후가 편해지는 비밀, 집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현관과 거실의 동선을 먼저 비워야 낙상 위험이 줄어드는지, 왜 눈에 보이는 표면부터 비워야 스트레스가 낮아지는지, 그리고 왜 침실의 물건 개수만 줄여도 수면이 깊어지는지 쉬운 비유와 예로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숨이 트이고 혈압과 무릎에 부담을 덜 주는 실전 정리 순서와 체크리스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기대가 되신다면 다음 편의 건강 루틴까지 이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부모님들 일상에 빛이 들어오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집을 편하게 사는 순서대로 바꾸면 됩니다. 저는 이걸 길숨손 3글자로 기억해요. 길은 안전한 통로를 만드는 것. 숨은 눈에 보이는 면을 비워서 마음이 쉬게 하는 것. 손은 자주 쓰는 물건을 손쉽게 닿게 두는 것이에요. 이 3가지만 잡으면 넘어질까 불안한 마음이 줄고 밤잠이 깊어지고 돈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이게 중요한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낙상은 대부분 집에서 일어나요. 바닥에 놓인 상자 하나, 느슨한 전선 하나가 무릎과 허리를 위협합니다. 통로를 넓히고 문턱과 매트를 정리하면 미끄러질 위험이 크게 줄어요. 둘째, 어수선한 집은 머릿속까지 복잡하게 만들어요.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 많으면 뇌가 계속 일을 하느라 지치거든요. 표면을 깔끔하게 비우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스레 낮아지고 밤에 뒤척임도 줄어듭니다. 셋째, 물건의 자리만 정해도 중복 구매가 확 줄어요. 같은 약을 2번 사고 이미 있는 그릇을 또 사는 일이 사라지니 연간 수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도 아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장면으로 상상이 쉬우시도록 실제처럼 예를 들어볼게요. 72세 이정순 어머님은 주방에서 그릇을 꺼내려면 매번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아프게 하셨어요. 저는 사용 빈도대로 매일 가끔 거의 안 씀, 3칸으로 나눠서 매일 쓰는 컵과 접시는 허리 높이 선반, 가끔 쓰는 큰 냄비는 아래 칸, 영저용, 큰 그릇은 맨 위로 올렸습니다. 싱크대에서 가스레인지, 그리고 식탁까지 동선을 일자로 맞추니 걸음수가 줄고 허리 숙임도 확 줄었죠. 밥할 때 숨이 덜 차네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77세 정태영 어르신은 밤마다 화장실 가다 미끄러질까 불안하셨는데요. 욕실 용품을 허리 아래 높이로 내리고 벽에 손잡이를 달고 움직임 센서 조명을 설치했더니 한밤중에도 손이 먼저 안전을 잡게 됐습니다. 이젠 발이 알아서 길을 찾는다는 표현을 하시더군요. 66세 김철수 어르신 댁은 상자마다 라벨을 크게 붙이고 투명 수납으로 바꾸었어요. 건전지 어디 있더라? 하던 시간이 1분으로 줄며 잃어버린 줄 알았던 혈압계 스트랩도 바로 찾았습니다. 찾는 시간이 줄면 짜증이 줄고 그만큼 서로의 말투도 부드러워져요. 집이 조용해지면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혹시 이런 반론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버리기 너무 어려운데? 맞아요. 추억이 담긴 물건은 손이 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버린다는 말 대신 비비운다, 다른 곳으로 잘 보낸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진 한 장만 남기고 다른 물건은
기부 상자에 넣는 방법, 자녀와 나눠 갖는 방법, 혹은 한 달 보류 상자를 운영해 진짜 필요 없다는 확신이 들 때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또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해 하시면 딱 10분만 하는 타이머 정리로 시작합니다. 짧지만 매일 반복하면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이제 따라하기 쉽게 실전 정리 5단계를 드릴게요. 오늘 당장 1단계만 해도 큰 효과가 납니다. 1단계, 안전 동선 열기. 거실과 침실에서 침대 문 화장실로 이어지는 길을 먼저 비웁니다. 창, 신문 더미, 세탁 바구니를 길에서 치우고 통로 폭을 최소 팔꿈치 2개가 여유롭게 지나갈 정도로 확보해요. 느슨한 전선은 묶어 벽 쪽으로 붙이고 발에 걸리는 작은 매트는 과감히 빼주세요. 오늘은 길만 연다. 이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요. 2단계, 눈에 보이는 면 비우기. 탁자 위, 장식장 위, 식탁 위처럼 눈높이에 보이는 면을 먼저 가볍게 비웁니다. 여기엔 보이는 물건 5개 이하 규칙을 씁니다. 표면이 비면 뇌가 쉬고 집이 바로 깨끗해 보입니다. 3단계, 손 닿는 높이 재배치. 자주 쓰는 물건은 무릎 아래 어깨 위를 피하고 허리 높이에 둡니다. 약, 안경, 혈압계, 자주 쓰는 그릇은 한 걸음, 한 손 한 번에 꺼낼 수 있는 자리에 모아주세요. 4단계, 공간별 안전 보강. 욕실엔 미끄럼 방지 매트와 벽 손잡이, 침실엔 움직임 감지 조명, 현관엔 미끄럼 없는 신발 매트. 침대 높이는 무릎과 같게 맞추면 일어날 때 힘이 덜 들어요. 5단계, 종이약돈 서류함 사분류. 긴급, 의료, 재정, 일반으로 내 상자를 마련해 표지를 크게 붙입니다. 진료 기록과 처방전은 의료, 연금과 세금, 서류는 재정, 신분증과 통장은 긴급, 가전 설명서는 일반에. 찾는 시간이 줄면 실수가 줄고 비용도 줄어요.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한 줄 공식이 있어요. 쓰는 곳 옆에 쓰는 만큼만 손쉬운 높이에. 이 3가지가 무릎과 허리를 지키는 황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계는 침대 옆, 작은 서랍 위, 안경과 물컵 옆에 함께 두면 아침 저녁 측정이 습관처럼 이어져요. 주방 수세미와 고무장갑은 싱크대 바로 위 척칸에, 여부는 멀리 두어 과다 비축을 막습니다. 정리는 기술 같지만 사실은 말투와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가족과 함께 정리할 땐 이건 어떤 추억이 있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이야기를 듣고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고 물건은 다른 곳에 잘 보내드릴까요? 하고 권하세요. 왜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같은 표현은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정리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추억의 자리 찾기라는 걸 기억하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이제 하루 10분 루틴을 드릴게요. 월요일은 현관, 신발과 우산 중 자주 쓰는 것만 남기기. 화요일은 거실 탁자, 보이는 물건 5개 이하로 만들기. 수요일은 주방 첫 번째 서랍, 젓가락 수저 집게만 정자리. 목요일은 욕실, 샴푸 린스 바디워시 1세트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관함으로. 금요일은 침실, 침대 옆 서랍에 안경시계 약 통일. 토요일은 서류, 사분류 상자에 투입만 해도 충분. 일요일은 보류 상자 점검, 한 달 지나면 보내기 결정. 이 루틴을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면 한 주가 지나도 집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라벨링 요령도 간단해요. 글씨는 큼직하게 검은색으로, 읽기 쉬운 단어 23개만. 야가침, 건전지 충전지, 양념자주처럼요. 라벨은 사람이 보는 방향으로 붙이고 수납함은 가능하면 투명으로. 투명함은 한 번에 찾기에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부모님들이 체력이 달려서 오래 못해 하실 때는 앉아서 하는 정리를 권해요. 의자에 앉아 서랍 하나만 또는 사진 상자 한 박스만.
무릎이 불편하면 낮은 곳 물건은 자녀가 도와 꺼내고 앉아서 남길지 비울지 결정만 하세요. 정리해서 가장 귀한 노동은 결정이거든요. 혹시 미세먼지와 알레르기가 걱정되시면 표면 비우기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표면에 쌓인 물건이 적을수록 먼지가 덜 붙고 닦는 시간도 단축돼요. 물건이 줄면 공기청정기 한 대만으로도 효과가 커집니다. 밤에 코가 막혀 뒤척이던 분이 탁자와 장식장을 비운 뒤 호흡이 편해졌다는 사례가 많아요. 경제적인 면도 분명합니다. 상비약과 생필품을 한 번에 모아 재고 확인날을 만들면 같은 물건을 또 사는 실수가 사라져요. 이건 늘 떨어지기 전에 한 개만 예비로라는 규칙을 세우면 집이 창고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구매는 자리 라벨 개수가 정해진 뒤에만 하는 걸 원칙으로 하세요. 그러면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계절별 체크 포인트를 달력에 붙여두면 더 쉬워요. 봄엔 겨울 이불 압축 난방용품 정리, 여름 전엔 냉장고 속 유통기한 점검 선풍기 주변 정리, 가을엔 상비약 건강용품 확인, 연말엔 1년 절약액 계산과 내년 계획 세우기. 이 4가지 리듬만 돌아가도 집은 사계절 내내 안전합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해볼까요? 거실 길 열기 10분. 바닥에 상자, 매트, 전선만 길에서 비켜주면 됩니다. 길이 열리면 마음이 먼저 편해져요. 그 다음엔 탁자 위 5개 규칙, 그리고 침대 옆 서랍 정리. 이렇게 3걸음만 내딛어도 집이 내 편으로 바뀝니다. 집이 바뀌면 몸이 편하고 몸이 편하면 마음이 웃어요. 정리는 물건 싸움이 아니라 하루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가요. 이제 숨을 한번 고르고 제 목소리를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오늘 여정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더 편안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시계를 보거나 할 일을 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아주 작은 결정을 하나 내린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속삭여주세요.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손끝으로 살짝 건드릴 수 있는 가벼운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셨을 때 발에 걸리는 건 없는지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로 향할지, 불을 켤 때 스위치가 손에 닿는지, 물컵은 손이 먼저 알아서 찾는지 그 감각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정리는 내일의 나를 미리 도와주는 따뜻한 배려예요. 우리는 지금 그 배려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 드리는 중이에요. 혹시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지요. 왜 나는 아직도 이걸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요. 잠깐만 멈추고 팔 길이 안에 있는 한 가지에 시선을 두세요. 바로 옆 탁자 위 한 점, 문고리 옆 작은 상자 하나, 전선이 살짝 삐져나온 그 지점. 그 중 하나를 부드럽게 제자리에 보내주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탁자에 남겨둘 것이 있다면 그건 오늘 밤에 물 한 잔과 내일 아침에 약 하나, 그리고 지금의 안심뿐이에요. 나머지는 바구니 속에서 잠깐 쉬게 해주세요. 물건이 쉬면 마음도 쉽니다. 마음이 쉬면 몸이 가볍고 몸이 가벼우면 하루가 다정해져요. 이건 경험으로 금방 알아채실 거예요. 낮에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면 뜻을 외우려 하지 말고 리듬만 기억하세요. 길을 먼저 살피고 숨을 편히 쉬게 하고 손이 편한 자리를 만들기. 이건 주문처럼 매끈하게 흘러갑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길이 열렸다를, 눈을 둘 때마다 숨이 쉬어진다를, 손이 닿을 때마다 손이 편하다를 천천히 중얼거려 보세요. 마른 길을 만들고 길은 마음을 데려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어느새 집안의 부드러운 습관이 되어 불 켜듯 당연해질 거예요. 억지로 데려오는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오는 변화. 그게 제일 오래 갑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해져요.
넘어질까 걱정하지 않는 한 걸음. 자다가 깨도 쉽게 손에 잡히는 스위치. 목을 축일 수 있는 물 한 잔. 그리고 다시 금세 이어지는 잠. 이 네 가지가 지켜지면 하루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도록 환경을 바꿔주면 의지는 그 다음에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은 다짐하지 말고 배치만 살짝 가꾸세요. 자주 쓰는 것들은 허리 높이에, 자주 보이는 것은 눈이 쉬게, 자주 갈 길은 막히지 않게. 내일의 나는 오늘의 10분을 오래오래 고마워할 겁니다. 그 고마움이 쌓이면 표정이 먼저 밝아지고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커져요. 거울 속 얼굴도, 주머니 속 지갑도, 방 안의 공기도 조금씩 넓어집니다. 혹시 정리라는 말이 아직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의미를 살짝 바꿔볼게요. 정리는 비워내는 일이 아니라 내가 누릴 시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릇 하나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건 다음 식사를 더 편안하게 맞이하겠다는 약속이고, 약 봉투를 한자리에 모아두는 건 내 건강을 잊지 않겠다는 다정한 메모예요. 스스로에게 친절한 사람은 오래 건강합니다. 오늘의 작은 결정이 내일의 친절이 되도록 조용히 돕겠습니다. 손이 애쓴 만큼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진 만큼 밤이 깊어집니다. 이따가 불을 끄실 때 오늘 나는 나를 도왔다고 아주 작게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등불처럼 남아 내일을 밝힐 거예요. 가끔은 추억이 먼저 다가와요. 오래된 상자를 열면 웃음과 눈물이 함께 나오지요. 그때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추억부터 손에 올려보세요. 사진 한 장을 살피고 이야기를 속으로 한 번 더 건너가 보세요. 이건 내 삶을 잘 지나온 증거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물건은 자연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어떤 건 계속 함께 걸어가고, 어떤 건 다른 집으로 여행을 떠나요. 새 주인을 만나 더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물건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의 자리를 다시 짚는 겁니다. 떠나보낼 수 있는 건 보내고, 붙들어야 할 건 가슴 안쪽에 꼭 붙들고요. 그 과정을 통해 오늘의 나가 조금 더 가벼운 내일로 이동합니다. 이제 소리내지 않고 따라하는 짧은 루틴을 마음에 새겨볼까요? 잠자리에서 몸을 틀기 전 발끝이 먼저 갈 길을 떠올립니다. 문, 스위치, 물컵, 돌아오는 발걸음. 아침에는 눈높이로 보이는 천면을 한번 슥 훑어보고 그중 하나만 고요하게 비워냅니다. 낮에는 손이 2번 이상 가는 물건 하나를 허리 높이로 옮겨주세요. 밤에는 불을 끄기 전에 내일에 내가 고마워할 일을 한 가지. 이렇게 3번의 작은 리듬이면 충분합니다. 숫자도 표도 필요 없어요. 마음이 기억합니다. 몸이 잊지 않아요. 생활은 이런 미세한 리듬이 모여 부드럽게 변해갑니다. 오늘 제 목소리를 따라와 주신 그 시간 자체가 이미 큰 선물입니다. 스스로를 돕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면 그만큼 더 섬세하게 나를 돌볼 수 있거든요. 잎이 천천히 물드는 가을이 가장 아름답듯 우리의 생활도 천천히 물들수록 깊어집니다. 이 깊이는 건강이 되고 안전이 되고 평안이 됩니다. 하루 끝에서 괜찮다는 말을 자신에게 건넬 수 있으면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 말을 꺼낼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혼자서만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할 때는 꼭 부탁하세요. 함께 사는 가족에게, 멀리 있는 자녀에게, 또는 이 목소리에게도요. 오늘은 이 한 군데만 같이 해줄래? 이렇게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정리는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맞춰 하는 일이거든요. 누군가의 손이 잠깐 보태지면 오래 묵은 부담도 금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턱 같던 마음이 낮아지고 웃음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웃음이 방향을 밝혀줘요. 그 방향으로 오늘도 한 발만 내디디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종이를 한 장 펼쳐보세요.
맨 위에 오늘 날짜를 적고 그 아래에 한 줄만 남깁니다. 나는 오늘 나의 길을 열었다. 내일은 그 아래 한 줄이 더해지겠지요. 글씨가 빽빽해질수록 집은 더 조용해지고 마음은 더 환해질 겁니다. 나를 위해 쌓는 이 기록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나만의 따뜻한 증거입니다.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도 앞으로 가는 삶. 그걸 우리는 매일 10분으로 만들어 갑니다. 만약 이 여정이 마음에 들어 다음 걸음을 같이 걷고 싶으시다면 저의 다음 목소리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화면 아래 작은 종 모양을 눌러 알림을 켜 두시면 다음 순간에도 같은 자리에서 손을 잡아드릴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목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한 번의 클릭이 내일의 10분을 더 쉽게 시작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그 10분을 위해 늘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불을 끄기 전 손 닿는 곳에 물 한 잔과 약을 놓고 발이 안전하게 지나갈 작은 길만 확인해 주세요. 그 길이 평안으로 이어지길, 그 평안이 내일의 밝은 얼굴로 돌아오길 조용히 응원합니다. 부모님들 잘하셨어요. 오늘도 한 걸음 충분히 멋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은 목소리로 찾아뵐게요.